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0.7% 정도, 0.2% 내면서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좀 오르네요. 이제 0.12% 정도 다시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힘이 약간 약해. 상승의 힘이 약하다. 코스피는 0.25%, 외국인들 549억, 기관이 920억 매도하네요. 개인들이 969억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뭐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보합권에서 하이닉스가 한 0.49% 빠지네요. 삼바가 5.4% 오르고 있고, LG엔솔 1%, 현대차 0.7, 기아가 1.5, 셀트리온 0.4% 빠집니다. 우산주는 0.3% 오르고 있고, 네이버 3% 빠지네요. KB금융 1.18%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 4.9%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카카오는 2.4% 빠지네요. 그동안 며칠 동안 오르더니 오늘은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741.08, 0.1%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삼천당, 그리고 리가캠, 리노, 휴젤 이렇게 빠집니다. HLB는 찔끔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가 0.8% 오르네요. 클래시스 1.1% 현재 오르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뉴욕 증시 급반등,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급반등했던 뉴욕 증시. 최근에 급반등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가서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했고, 지금 기술주를 매수하고 우량주를 매도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5.65포인트 내려서 44,747.63의 장을 마쳤고, S&P 500은 전장보다 22.09포인트 올라서 6,083.57, 나스닥은 99.66포인트 상승해서 19,791.99에 거래를 마쳤네요. 이날 증시는 보합권에서 적게 움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 주 3대 주가지수는 급락 출발을 했는데 전날까지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해서 모두 상승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속 반등한 만큼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증시의 참가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트럼프의 정책 변수를 따져본 것으로 현재 보이네요.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에서도 그래요. 증시의 가격 움직임은 확실히 특이하게 느껴졌다. 특이하게 느껴졌다. 이는 실적 발표 기간에 개별 종목에 집중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언급을 하고, 아마존은 이날 장 마감 후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1877억 9천만 달러, 그리고 EPS가 1.86달러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EPS가 큰 폭으로 상회했어요. 그런데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또 떨어집니다. 1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의 기대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마존은 1,510억에서 1,550억 달러 사이에 매출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 평균은 1,585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대 기술기업 요코 에그니 소프트7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3% 이상 강세를 보였고 딥시크 쇼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AI하고 반도체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려요. 퀄컴하고 ARM은 3% 넘게 떨어졌고 AMD도 1%대 하락률을 보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등은 1% 안팎으로 좀 올랐습니다. 포드 자동차도 올해 암울한 실적 전망을 내놓아가지고 주가가 7% 이상 떨어졌죠.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작년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아가지고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에너지가 한 1% 넘게 하락을 했고 나머지 업종에서 1% 넘는 변동폭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보면 연방 패드워치 툴에 보면은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까지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14.5% 수준으로 전날 마감 무렵보다 한 2%포인트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27포인트 내려서 15.50을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미국장은 좀 혼조세인데 뭐쭉 빠지다가 다시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좀 신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국장이 좀 빌빌거리고 있어요. 지금 특히 코스피가 좀 빌빌거려서 좀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또 소식들이 좀 있는데 LG CNS 상장 첫날 급락을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아. 첫날부터 좀 빠지니까 상당히 좀 충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모주도 옛날 같지가 않구나. 공모주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따상 가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모주 이렇게 함부로 막 왕창 사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좀 있고, 요즘 또 보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또 있어요. 특히 연금계좌. 해외 ETF 개미들 259억 순매도를 했다. 개미들이 이제 대표 미국 배당 ETF에서 자금을 뺍니다. 절세 계좌의 배당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가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에 실망을 했어요. 거기 또 이중 과세 논란까지 불거지다 보니 자금을 막 빼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혜택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올해부터 해외 투자형 펀드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줄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4일에서 6일 동안, 3일 동안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대표 4종에서 총 259억 원의 순매도가 나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가운데 순자산이 가장 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지난 5일에서 6일 이틀 동안 211억 정도 개미들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개미들의 투심이 눈에 띄게 식은 것은 지난 21년 정부가 추진했던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간접 투자회사가 국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에요. 국내 과세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 투자 회사에 환급해 준 뒤에 이 간접 투자 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부를 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 선환급 후 원천 징수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급을 지급할 때는 국내 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 징수한다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뒤에 국내 또 원천 징수 세율과의 차익을 추가 징수하는데 미국의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어요. 만약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경우 중간 과정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받는 액수는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연금계좌더라. 이 IRP나 뭐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에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3에서 5%가 정도 붙는데 결국은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이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 징수당한 뒤에 이를 연금으로 받을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 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럼 세금을 2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도 사라지더라. 일반 계좌 대비 연금 계좌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좋은 혜택은 다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세금 떼려고 진짜 시뻘겋게 눈 뜨고 지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일단 상황 이렇고요. 삼성전자도 현재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보합권에서 좀 오를 줄 알았는데 현재 54,000원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합권에서. 그리고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한 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200원 정도 올라오면서 44,4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